안녕하세요. 조기선입니다. 유튜브 대학 프로덕트 런치 제3강 오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는요. 본 강좌를 구성하는 내용은 첫 번째 프로덕트 런치의 흐름, 다시 한번 프로덕트 런치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그 3단계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한 흐름,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덕트 런치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 세 번째 오늘의 핵심 주제인 오퍼입니다. 신뢰와 공감을 얻는 오퍼의 세 가지 종류, 네 번째로 유료 수준의 가치 있는 오퍼를 작성하는 방법, 끝으로 효과적인 무료 오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3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오퍼를 작성하셔서 이거를 무료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잠재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덕트 런치는 크게 3단계로 분류가 되죠. 첫 번 시간에 전체 그 프로덕트 런치의 개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3단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먼저 유망 고객을 모으는 거죠. 잠재 고객입니다.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서 매력적인 오퍼, 고객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오퍼, 특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 반대급부로 유망 고객의 리스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객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가치 제공입니다. 예, 가치를 제공을 하는데 그 가치 제공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스텝 메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텝 메일 솔루션.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드디어 판매를 하게 되죠. 클로징, 또 유료의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드디어 나의 상품이 팔리고 매출과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짧게는 일주일, 뭐에서 평균 3주, 길게는 한 2개월 정도 이내에 결국 고객을 모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 과정을 다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덕트 런치가 실행이 되고 종료가 돼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의 기간을 평균 저희는 7주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스텝 1, 스텝 2가 다 제공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일주일 동안 판매를 해서 판매를 극대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런치는 이렇게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재 고객을 또는 유망 고객을 모아서 가치 제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 과정이 어, 효과적으로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와 공감이 형성돼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스텝 1과 스텝 2가 바로 마케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텝 3가 비로소 세일즈가 되겠죠. 2대 1의 비율로 마케팅과 세일즈를 구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이 물건이 팔렸다. 3단계 물건이 팔렸다. 이 얘기를 거꾸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물건이 팔린 거지만 고객은 그 물건을 구매한 거죠. 그래서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매를 하려면 그 이전에 어떠한 고객의 심리가 있게 되냐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원트죠. 아, 이거 나 정말 갖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욕구, 원트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곳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이 상품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제안해주는 교육이라면 내가 믿어볼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매 이전에는 요 고객의 욕구와 신뢰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이 인지가 필요하게 되죠. 온라인상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고객은 온라인상에서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존재나 그 가치를 아직 모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모르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의 아이템이나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광고로 욕구와 신뢰를 자극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취급을 하게 되는 아이템들은 그 제품의 인지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욕구와 신뢰 그리고 구매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상품에 대해서 모르면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갖고 싶다, 필요하다라는 니즈와 원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인지하도록 내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게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의 시작이고 이 프로덕트 런치는 반드시 이 부분을 거치게 됩니다. 유망 고객을 모으고 인지하도록 하는데 이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는 카피라이팅 또는 오퍼 제공하는 것들이 이런 순서가 되겠죠. 먼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problem, PAS 앞에 자리만 줄여서 앞에 글자만 따서 PAS의 형태로 결국에는 마케팅을 펼치게 되는데 먼저 내 상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라는 상품에 대한 어필이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 또 고객이 지금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카피라이팅으로 표현이 됐을 때 고객들이 '아 이거 뭐지? 내 얘기인가?' 하고 그 카피나 랜딩 페이지에 관심을 갖죠. 드디어 인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자 그 문제를 애지테이션 방치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계속 그냥 방치되게 되면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 이때 내 상품이 나오는 거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했을 때 욕구와 신뢰가 생기고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방치 해결에 대한 부분은 파소나의 법칙이라고 카피라이팅에서 매우 유익하게 쓰이는 기법인데요. 세일즈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고객의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단계 이런 거를 인지하시고 반드시 맨 처음 단계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집중을 한다면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잠재 고객을 다수 쉽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프로덕트 런치를 일본이나 뭐 미국에 앞서가는 마케터들은 프로덕트 런치를 다들 실시를 합니다. 지금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더군다나 뭐 스마트폰의 보급 또 SNS의 어떤 강력한 개인 대 개인들이 연결된 이런 시대 상황일수록 프로덕트 런치가 매우 효과적인데요. 프로덕트 런치를 구사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즈노도 이 좋은 점을 프로덕트 런치의 매력에 많이 매료당했죠. 그 좋은 점을 톡톡히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효과는 브랜딩 효과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개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이 프로덕트 런치를 구사하게 되면 그 업계에서 급속도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브랜드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잠재 고객 리스트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원스톱 1단계에서 유망 고객을 모객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수천 명이 될 수 있고 많게는 수만 명, 또 수십만 명의 잠재 고객 리스트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1개월 만에 수천만 원, 수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정 그 퍼센테이지로 잠재 고객이 구매 고객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구매 의사가 있는 잠재 고객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와 공감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뭐 매출로 이어지는 그 구매 전환율이 일정한 비율로 확인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판매를 강요하지 않아도 세일즈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터넷 마케팅의 전체 구조를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객을 모으고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판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 일련의 전체 이 흐름,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 부분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흐름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각각의 요소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인터넷 마케팅 그러면 부분의 노하우들을 가르치죠. 주로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다 부분적인 노하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인스타그램이 뜨고 있다. 그럼 인스타그램에 대한 그 노하우에 국한되죠. 그 노하우를 이 온라인 마케팅의 전체 구조상에서 어디에 접목해 볼 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부분의 노하우에 국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완성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성과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로 내 상품이 없어도 타인의 상품을 판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명 어플리에이시라고 하는데요. 더 내가 사용해 보고 또 내가 경험을 해 보고 정말 좋은 상품이다 했을 때는 프로덕트 런치 시나리오를 세워서 타인의 상품을 어플리에이트로 팔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품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랜딩 페이지에 잠재 고객들이 오퍼를 신청하면서 거기에 댓글을 달게 합니다. 주로 페이스북에 댓글 달리는 거, 블로그에 왜 댓글을 다는 뭐 이런 작업들과 유사한데요. 이런 매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도움이 되는 어떤 오퍼나 특전을 무료로 드릴 테니 이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달라.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적게 해보면 그 코멘트를 남겨주는 잠재 고객들의 그 글 속에서 진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고 정말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걸 적극 상품의 개발에 응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덕트 런치는 브랜딩 효과, 또 잠재 고객 리스트 확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덕트 런치를 다수가 쉽게 구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덕트 런치의 단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비, 외주 비용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와 세일즈 페이지 뭐 이런 걸 다 구축을 했다 했을 때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 하면 본격적으로 잠재 고객을 모아야 하겠죠. 자, 그럴 때는 광고를 해야만 합니다. 손쉽죠. 광고비를 들여서 랜딩 페이지로 많이 유도하게 하면 거기에서 일정한 숫자가 잠재 고객이 되어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스테메일 시나리오가 발송이 돼서 그 사이에 관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비 또는 또 외주 비용이라고 했는데요. 랜딩 페이지나 또는 세일즈 페이지, 또 스텝 메일 시나리오,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자체 제작이 어렵다고 했을 때 외주에 맡긴다고 했을 때는 외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거의 무료로 또는 오픈 소스들을 사용해서 거의 무료로 만들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프로덕트 런치를 폭발적으로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광고비를 지출을 할 것을 예산을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나 세일즈 레터를 쓰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죠. 비즈노도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 카피라이팅이나 스텝 메일 또 DRM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비즈노에 문의를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은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 갖는 어떤 늘 그 음과 양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기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피가 매우 강렬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요. 그 높은 것만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고객들이 있게 되고 또는 상품의 그 카피가 진실과 다르게 카피만 앞서간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프로덕트 런치에 단점이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료 수준의 가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오퍼, 이걸 오퍼라고 하는데 어떠한 오퍼, 어떠한 정보를 언제 어떤 단계에 제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1단계 스텝 1에서 유망 고객을 모은다고 했죠. 이때 모객용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오퍼죠. 결국 모객용 오퍼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모은 다음에 스텝 2에서 가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신뢰용 컨텐츠 또는 공감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감형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리고 스텝 3, 판매하는 단계에서 판매용 컨텐츠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모객용, 신뢰용, 판매용 컨텐츠의 세 가지의 오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덕트 런치가 기존의 마케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은요. 종래에 기존의 세일즈를 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어떤 DM이나를 보게 되면 세로형으로 메시지가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점포에서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종전의 기존의 패턴들은 한결같이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뭐 랜딩 페이지, 세일즈 페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고객들은 일일이 이렇게 세로로 따라가면서 이 글을 메시지를 따라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커서를 쭉 밑으로 내려서 그냥 바로 끝으로 가기도 하거나 여기에 적힌 내용들을 상세히 고객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프로덕트 런치는 이 세로형의 세일즈를 가로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형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정보란 새로운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 전에 기존의 방법이 소책자 또는 뭐 PDF, 이미지, 텍스트 이런 종류였다면 프로덕트 런치는 동영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일차에서 1화 동영상, 또 2일차, 3일차 보내면서 2화, 제3화에 동영상으로 된 도움이 되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정보가 고객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 판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 가로의 형태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 프로덕트 런치가 기존의 세일즈 방법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퍼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How to 계열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오퍼죠. 이 동영상은 모객용 그리고 또 실내용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 런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의 동영상을 다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품 소개 데몬스트레이션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죠.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판매를 하기 위한 용도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 동영상도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신뢰를 얻고 공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동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저희 그 온라인
그 강좌에 따로 별도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오퍼 시간에는 요 How to 계열의 동영상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서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즈노가 How to 동영상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아마 비즈노의 랜딩 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이 저희가 발송하고 있는 How to 동영상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How to 동영상이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 대표 황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 이사 조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 막내이사 민진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프로덕트 런치 기법을 활용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하는 업체는 회원 모집하는 게 일입니다. 오프라인 세미나에 요즘처럼 100명 모으기 힘든 그런 시대가 없죠. 근데 저희는 이 프로덕트 런치를 구사해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수강생 모집하는 게 수월합니다. 오늘 그 프로덕트 런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덕트 런치하면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에 자, 지금 보신 영상은 How to 동영상에 해당이 됩니다. How to, 그러니까 무엇 하는 방법, 무엇 하는 노하우, 이렇게 노하우 제공형의 그 동영상이 될 텐데요. 이 오퍼를 동영상으로 꼭 만드시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동영상은 이 시나리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영상을 잠재 고객이 보느냐 안 보느냐 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갈리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는 건 매우 중요하죠. 미국이나 일본에서 프로덕트 런치를 적용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전달을 하죠. 그리고 고객의 성공 후기, 그리고 허를 찌르는 강력한 오퍼 순으로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가장 처음에는 강렬한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얻는 이득, 성공 사례, 그리고 오퍼, 뭐 허를 찌르는 오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 이 꼭 특전 받고 싶습니다. 할 만한 정도로 매력적인 오퍼를 구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세일즈 동영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상품을 먼저 또 상품의 좋은 점, 기능, 식당이라면 뭐 어떤 맛, 어떤 요런 재료를 씁니다라는 걸 소개하고 싶겠지만 상품이나 서비스가 먼저 나오면 그건 누구나 다 세일즈 이거 판매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끝까지 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고객의 문제 또는 고객이 그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의 문제를 자극해주는 강렬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5단계 순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 보시라고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품에 대한 소개를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주의를 끄는 메시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그 문제, problem, 그리고 방치, agitation, 그 다음에 이제 해결, solution 이런 순서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죠. 주의를 끄는 메시지, 그리고 방치 시의 문제점, 그런 다음에 해결책, 드디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것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때 내가 취급하는 상품을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얻게 되면 고객에게는 이러한 이득이나 가치가 생깁니다. 1, 2, 3, 4, 5 이렇게 인덱스 형태로 나열해 주는 것들 이런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지금 바로 자료를 신청하세요. 또는 지금 바로 회원 가입을 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로 상담하세요.
구매를 하세요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고객이 그 동영상을 보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 원하는가 그 문장을 그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에 문장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직접 구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How to 동영상 지금에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5단계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대박을 내신 How to 동영상의 사례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분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셨는데요. 이 세일즈 동영상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5단계 순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하셨죠.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는 워드로 작업을 하셨고요. 나중에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옮겨서 자, 이거를 캠타시아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고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에 이제 올림으로 인해서 이 동영상을 본 전국의 또는 해외의 잠재 고객들이 클로징으로 자연스럽게 문의를 하고 클로징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하우투 동영상입니다. 이 하우투 동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이렇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5단계 순으로 시나리오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기의 맛을 한 등급 끌어올리는 숙성 방법. 자, 잘 보셨나요? 매우 그 사투리도 쓰고 투박하시고 그렇죠? 가끔 어떤 분들은 나 사투리 써서 성우가 좀 녹음을 해주면 좋겠다. 내 목소리가 안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역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터넷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가 떠다닙니까? 대기업에서 더 많은 정보 각색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인터넷만 정말 유튜브 특히 더 그렇죠. 조금만 해봐도 정보들이 뜨는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얼굴도 조금 이렇게 비추고 또 자신의 그 육성으로 녹음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신뢰가 가고 전문적이면서 뭔가 그 개인적인 인간미가 전달된다 했을 땐 공감대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전 세계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고 중국, 동남아, 미국 이런 데서 직접 문의가 오고 또 판매까지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인터넷에 올리실 때는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실 때는 꼭 제목에 해당 그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은 그 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연육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숙성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가져야 했기 때문에 고기 숙성이라는 걸로 제목에 제일 앞에 이렇게 두었었죠. 이것도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동영상의 시나리오를 쓰실 때 77대 23 또는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전체의 70 또는 80%를 고객을 도와주는 유익한 가치 있는 정보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를 상품 소개로 구성을 한다면 잠재 고객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클로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How to 동영상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상품 소개 또는 데모 동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데모 동영상이 있는 것과 이거를 보여주는 것과 이게 그냥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로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소비자들이 그 느끼는 강도나 감도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동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일산에서 천년빵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종아 대표님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 영상이 되겠습니다. Hola Nueva York, soy Ramón y este es John Leguizamo con 네. 자, 이 제품은 그 뭐 호두과자나 찰보리빵 이런 제품 이제 답례품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지금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모습이 리얼하게 그대로 소리 다 들어가고 투박한 모습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여기에 뭐 조금 더 영상을 깔아본다거나 이런 테크니컬한 것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겠지만 그 보완을 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이렇게 그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탠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떠하게 물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를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 회사를 더 신뢰하고 또 공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품 소개 동영상도 있죠. 이것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동영상은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만든 동영상인데요. 퀸즈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파니니
파니니 브런치 카페에서 취급하고 있는 메뉴를 파워포인트만으로 이렇게 쉽게 이미지만 바꾸면 뭐 효과나 이렇게 전환,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든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은 지금 파워포인트 2010년 이후의 버전이면 쉽게 동영상을 파워포인트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상품 소개 동영상을 파워포인트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나 또 볼까요? 지금 하우투 동영상, 그 다음에 상품 소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메뉴 소개까지 봤고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총 3분 미만의 스토리텔링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고객의 그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신뢰와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참고로 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우리 다음 이 강좌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오퍼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객을 하기 위한 용도의 오퍼가 필요하고 또 교육해서 신뢰와 공감대를 얻기 위한 그런 오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한 또는 뭐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로 보셨을 때 효과적으로 무료 오퍼를 작성하실 때는 요 세 가지를 좀 다 공통점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적인 내용, 아까 그
왜 고기 숙성하는 연육제도 매우 숙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이렇게 전문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사 상품과 연결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숙성을 시키는 연육제를 판매하는 곳에서 고객에게 이득이 되고 뭐 무료로 주면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 무슨 뭐 김치냉장고를 오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잠재 고객이 과연 나의 유망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전문적이고 반드시 자사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연결된 내용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고객에게 매우 이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전문직이나 컨설턴트 또는 무형의 서비스 등과 같이 지식 노하우를 취급하는 비즈니스는 이런 오퍼는 무료 소책자와 동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 소책자와 동영상을 병행해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면 동영상을 우선 하시고 그리고 소책자는 시나리오 어차피 쓰시다 보면 또 워드로도 작업이 PDF나 워드로 작업이 될 테니까 소책자도 함께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일부나 쇼핑몰, 방문 판매 비즈니스형이다 한다면 무료 샘플 아까 그 천년빵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그 천년빵에서 취급하는 5가지 종류의 빵 그러니까 뭐 호두과자, 찰보리빵 또 마들렌 뭐 이런 것들을 미강빵 뭐 이렇게 해서 5종류를 그냥 주겠다. 그 대신에 배송료만 뭐 고객이 지불하셔라.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송료 지불을 고객에게 요청하면서 잠재 고객을 모으는 그런 어떤 오퍼를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점포형 식당이나 미용실 등과 같은 점포형의 비즈니스, 병원, 오프라인 매장이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할인이나 무료 쿠폰이 오퍼가 되겠죠. 또 뭐 한정식이다 했을 때 또 얼마짜리 한정식 쿠폰이 몇 명에게 무료로 당첨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 오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러한 오퍼들은 가능하면 디지털 형태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비용이 들지 않죠. 만들어 놓으면 뭐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보내는데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예,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뭐 각종 SNS를 통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가 않죠. 또 재고를 쌓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에서 오퍼를 생각하신다면 가능하면 디지털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오퍼를 생각해 보시라고 적극 권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런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순서 그 스텝 1 컨셉을 좁혀라. 컨셉이라는 거는 이 잠재 고객에게 어떠한 매력을 주는 것이냐가 이게 컨셉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인데 그게 바로 어떻게 잠재 고객이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압도적으로 매력적일 것이냐 이게 컨셉이죠. 자, 그런 뒤에 프로덕트 런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잠재 고객이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서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스텝 3 무료이지만 유료 수준의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제작한다. 스텝 4 대략의 잠재 고객을 일거에 모은다. 자, 여기까지 스텝 3까지 시나리오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준비가 되었다면 스텝 4부터 대량의 잠재 고객을 일거에 모으기 위해서는 유료의 광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스텝 5 잠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서 신뢰를 구축해라. 자, 이게 교육이죠. 그런 다음에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한정, 긴급을 제한해서 판매한다. 그때 한 방에 또 기간을 정해놓고 파는 거죠.
그리고 스텝 7,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팔로우업을 실행한다. 한 1단계 시나리오가 끝나서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도 있게 되죠. 그 DB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적인 메일 매거진 발행으로 인해서 업세일, 크로세일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품을 팔기 위한 프로덕트 런치의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퍼, 고객이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오퍼, 유료 수준의 오퍼, 이 정도의 내용을 과연 무료로 줘도 좋겠는가라고 고객이 의아해할 정도의 어떤 오퍼 특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덕트 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가치 있는 무료의 정보를 주느냐, 그에 따라서 본 상품의 세일즈가 달라질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퍼는 하나의 이것도 상품이다 생각하시고 가치 있는 오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강 오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어지는 4강에서는 드디어 이제 세일즈 페이지 파소나의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고객이 자연스럽게 세일즈로 이어지는 어떤 그 카피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